일각고래. 접근이 어려운 북극해에 사는 동물이라 아직 알려진 것이 많이 없지만 엄니 하나가 나선으로 개이게 자라나 마치 유니콘의 뿔처럼 보인다. 엄니의 길이는 3m 언저리로 자기 몸 길이와 비슷하다. 이 거대한 뿔로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펜싱을 하지 않고 가위바위보를 하듯 길이만 재고 더 길면 암컷을 차지한다. 사냥을 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다른 물고기들을 단칼에 찔러서 잡아먹는 건 모르겠고 뿔로 후려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먹는다. 도대체 뭐하는 새끼일까? 아무튼 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니콘의 뿔이라며 금의 10배 가격에 거래되었다. 특히 엄니가 2개 달리면 더 비싸게 팔린다. 하여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며 향후 수십 년 이내에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지마. 이름의 악마는 너무했지. 데빌. 호주의 테즈메이니아 섬에 살고 있고 이름에 데빌이 붙은 이유는 에이 그건 좀 너무하다 싶어도 짝짓기 행위, 냄새, 고약한 성질이라는 삼박자 딩동댕으로 오히려 악마가 벤치마킹이 같다는 썰이 있다. 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가로 내려와 쓰레기를 뒤지거나 큰 동물의 시체를 파먹다가 그 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먹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며 세상에서 가장 추한 짐승이라고도 불린다. 악취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해버리는 스컹크를 제끼고 냄새가 고약한 동물 1위를 차지했다. 축하해. 현재 데빌 안면함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오케이 마리아 섬으로 옮겨서 키워보자며 시도를 했지만 이놈이 생각해준 것도 모르고 조류 서식지를 개 박살내고 펭귄 3000쌍을 도륙하여 펭귄을 지 묘짜리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려고 했다. 자, 네가 악마한테 사과해. 고라니. 크기는 1m 정도의 수컷에게 큰 송곳니가 달려있어서 뱀파이어 사슴이라고도 부른다. 유해조수로 힘들게 농사지은 작물을 망가뜨려 농민의 눈물을 쏙 빼간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울타리도 점프로 넘고 울음소리가 성인 남성이 아파하는 소리가 나는데 군대 짬찌 시절 나를 참 좋아하셨던 이상병님이 근무 중 산에다가 소리 질러보래서 질렀더니 고라니가 답장해줬다. 물론 우리 소대장님도 답장해줬다. 한국에서 가장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동물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고라니 과실 100%, 로드킬이 아니라 범퍼킬이라며 자동차 수리비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 IUCN 지정 멸종위기 취약 등급으로 사자, 치타, 판다와 같은 등급인데 전세계 고라니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모여 산다고 한다. 대인 대물 접수하셔야 되는데? 요 새끼 어딜 도망가? 하프 물범. 귀여운 외모로 환경보호 CF 무늬가 자주 들어오며 성체가 되면 등에 하프 무늬가 생긴다고 해서 하프 물범이다. 얼음 위에 새끼를 낳아 새끼의 몸이 보호색인 흰색인데 대부분 알고 있는 하프 물범의 모습은 아기 때 모습이다. 다 크면 이렇게 변한다. 새끼를 낳고 약 12일간 고지방 성분의 젖을 먹이며 자기가 살아온 인생 썰을 풀어준 후 어미는 바다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야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나간다. 엄마? 이미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새끼는 약 6주간 밥을 먹지 않고 몸의 양분을 태우며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비법이 뭔지 이렇게 해도 우등생이 많이 배출되는데 멸종 위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 관심 등급으로 인간, 모기와 같은 등급이다. 하지만 이 이유로 불법적인 사냥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미어캣. 망을 보며 서 있는 모습이 귀엽기 짝이 없는 미어캣은 최대 50마리까지 굴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나와서 일광욕을 하거나 먹이 활동을 한다. 깽단에 계급이 나눠져 있어 미어캥단의 독재 암컷 미어캣만이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낮은 서열의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독재 암컷이 뺏어서 이쁘게 키워주긴커녕 물어 죽이고 해당 암컷을 무리해서 쫓아낸다. 파산한 암컷은 3가지 옵션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독신으로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기. 둘, 길 잃은 수컷을 만나 새로운 깽단을 형성해 복수를 도모하기. 셋, 구질구질하게 기존 무리의 유모로 채용되기. 2013년 실제로 추방된 암컷을 유모로 채용하여 다시 무리로 불러들인 일이 있다고 한다. 10여 가지의 의사소통 소리를 낼 수 있으며 혼자 중얼거리거나 새끼를 꾸짖기도 하고 망을 보는 셉셉이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한다. 영역 전쟁을 하다가 동족을 죽이기도 하는데 미어캣 사망 원인의 약 20%는 실제로 삶이 사건이다. 기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육상동물이며 목이 긴 만큼 요 녀석들은 싸우는 것도 목으로 한다. 요 새끼 피해주시고 빠세 한방 더
수컷끼리는 높은 빈도로 동성애 행위를 한다. 네킹 후에 서로 후루룩 찹찹하기도 하며 이성 커플보다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 동성애 등에 탑승하는 사고는 대부분 수컷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머리에 뿔은 돌출된 2개와 용기부를 포함하여 5개가 있으며 수컷은 특히 3개의 뿔이 두드러져 보인다. 다 자란 길이는 약 6m까지 크며 1.2톤 가까이의 몸무게를 가진다. 시력도 좋은 주제에 이런 크기와 몸무게로 시속 56km로 달리니 성체가 된 기린은 거의 건드릴 동물이 없다. 심지어 뒷발이나 목으로 휘두르는 생체 빠따를 맞으면 육질이 연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희귀하게 백색증이 있는 흰 기린 가족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3마리 중 2마리가 밀렵당해 흰 기린은 세상에 단 1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새양, 토끼? 이 작은 털뭉치 놈은 설치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토끼목에 속하는 녀석이다. 대부분 시원한 날씨를 위해 높은 지역을 선호하며 닌자처럼 움직이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하라고. 시끄러. 새양토끼는 취미로 여름에 식량을 비축하는데 햇볕에 식물을 말려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고 건초가 되면 굴 속에 보관하며 비가 오는 날엔 식물을 걷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한다. 이렇게 모은 건초 더미는 약 27kg으로 저장했다가 겨울에 강된장이랑 비벼 먹는다. IUCN 지정 최소 관심종이지만 이미 고산에 사는 생물이며 생체 히터를 끌 수가 없어서 꼴랑 섭씨 25도 이상에서 30분 만에 과열로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며 지구는 더워지지만 산의 높이가 한정되어 있어 일각에선 서식지 파괴로 인한 개체군 감소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새양토끼는 원하지 않았지만 북극곰과 함께 기후변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향 투드고 투덜레. 스펌 웨일이라는 이름은 향유 고래의 두개골에서 발견되는 뇌유에서 따온 것이며 19세기 초 포경 선원들은 향유 고래의 두개골에 스펌 저장고가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기름이 향유 고래의 부력을 변화시켜 잠수에 도움을 줄 것이며 빛이 없는 심해에서 음파를 통해 먹이를 찾을 때 소리를 잘 전달하고 집중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추정한다. 평균적으로 수컷이 16m, 암컷 12m로 가장 큰 수컷은 1933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측정된 24m에 53톤이며 18세기와 19세기에 기름과 고기를 얻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냥당했지만 현재 멸종위기 취약 등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고래 편두결석 냄새 야미. 향고래의 토사물인 용인향이라는 물질은 키로당 최대 4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금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편도결석 똥냄새가 나지만 마르고 나면 은은한 향기가 난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향고래에 관한 소리를 온두라스인 박쥐. 물리적으로 평균 질량 5.7g에 다 커봤자 5cm인 이 박쥐는 흰색을 띠는 단 6종의 박쥐 중 하나이며 우리의 모닝 에이 텐트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빨로 잎을 절단해 텐트를 치고 낮에는 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다. 뽕나무과의 나무 중 한 종을 먹는 데 고도로 집착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다른 박쥐보다 많은데 다른 열매도 먹긴 하지만 서식지 감소가 먹이 활동에 치명적이어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다. 앞면의 노란빛은 먹이에서 얻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으로 노란색 콧날이 밝은 수컷일수록 더 나은 신체 조건을 갖는 경향이 있어 암컷에게 더 많은 선호를 받는다. 에휴, 왜 여자들은 날 싫어할까? 자연의 섭리에 의문을 품지 말자. 잎을 텐트로 개조하면 잎이 시들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사를 다녀야 하며 낮에는 햇빛이 잎사귀를 통과하여 흰색 털이 녹색을 띄어서 핑화를 안 박으면 못 찾는다. 끝! 벨루가입니다.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뚜렷한 흰색을 띠기 때문에 다른 고래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태어날 때는 회색을 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얗게 변한다. 고래치고는 작아 길이 약 5m에 무게는 1에서 1.5톤 정도지만 바다에서 들이받치면 대인 접수할 틈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벨루가를 도발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한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 도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루가의 머리에 직원을 꽂은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직원 뇌가 찌그러진다. 빨리 고소해야 돼. 등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튀어나온 이마는 멜론이라고 부르는 지방으로 차있는 기관으로 의사소통과 반향정위, 즉 단속적인 고주파음을 발사하여 이것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반향음을 분석해 물체의 방향, 거리, 크기, 윤곽을 파악하는 정위, 시스템의 핵심이다. 뇌는 저 안쪽에 두개골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멜론을 눌러도 뇌에 위험이 가지는 않지만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일각고래와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난루가로 의심되는 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